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시간을 의미있게 채워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하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오전 11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참 중요한 한 주인데요. 빅테크들, 미국 기준이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FOMC가 주 후반에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떻게 될까? 간밤에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인데 한국과는 녹록치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연일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만큼 시장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미장 종목 하나에서 전내훈 지점장님과 함께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어떠세요? 목소리가 아직도 좀 안 좋고요. 네. 최대한 하여튼 좀 조용조용하지만 제대로 말씀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어닝 시즌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M7 대표주자인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는데 특별히 큰 이슈는 없었잖아요. 네, 지금 미국 어닝 시즌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서두에 주신 대로 이번 주가 미국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다시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 목소리가 좀 좋지는 않아서 다소 좀 작게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게 최근에 팩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리서치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어닝 인사이트라는 자료고요. 이거는 바로 지난 25일 날짜 기준으로 나온 위클리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섹터의 레버뉴, 전체적인 매출이 섹터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어닝스, 실적 자체,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로 표가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표에서 뭐 크게 길게 보고 갈 건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예상한 에스티메이트, 실적 예상치를 대다수 상회한 섹터가 어딜지를 봤더니 예상은 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섹터였어요. 자,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주로 어떤 기업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지난주 알파벳, 구글이라든지 또는 뭐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버라이즌, AT&T,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컴캐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방송 관련된 쪽의 것들을 다 합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쪽이 실적이 예상치가 좋고 좋은 예상치조차도 상회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헬스케어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만큼 가이던스가 많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그걸 상회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신 거 역시나 다 IT겠죠? IT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IT 섹터 역시나 여전히 상회 비중이 예상치를 상회한 게 94%가 넘었다. 그래서 S&P 500 지수의 기업들 대비 더 높은 에스티메이트를 상회하는, 소위 말해서 비트하는 업종이 이렇게 크게 6개 정도가 있었는데 요거는 레버뉴, 매출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중요한 어닝, 실적인데 IT가 역시 커뮤니케이션과 가장 좋은 실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예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쪽 관련된 섹터라면 특히 이번 어닝 시즌 때 실적이 잘 나올지 그리고 가이던스가 괜찮을지를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살짝 넘어가 보면 역시나 제가 또 이렇게 목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마른 침을 삼켜서 좀 쩝쩝대는데 쩝쩝대는 게 불편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목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매출의 성장률도 전년 대비 늘어나는 섹터는 역시나 IT와 뭐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어닝, 실적 자체의 성장률도 전년 대비 좋아졌던 건 역시나 또 커뮤니케이션과 IT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S&P 또는 나스닥에서 실적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쪽은 커뮤니케이션과 IT다. 그래서 여기에 뭐 AI도 있을 거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면서 이제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래훈 지점장께서 정리해준 미국의 S&P 500 주요 기업들 섹터이죠.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자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2분기까지이죠. 그러니까 한 해의 그렇습니다.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돌고 있는데. 워낙 소외되었던 에너지라든지 저 끝단에 있는 업종들이 사실 모든 것은 다 기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 또 내년까지는 또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 관심이 좀 가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번 주에는요. 지금은 관세로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주 후반에는 FOMC가 있고 저 GDP, PCE 디플레이터, 고용지표 등등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8월 1일 관세가 한국인이라면 올해 가장 중요한 한 주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지영님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 주에 매크로 이벤트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27일, 오늘 28일이죠. 예, 오늘하고 내일 미중 무역 협상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호관세 유예가 8월 1일 날 말씀 주신 대로 있고, 그리고 FOMC가 29, 30에 있고요. 그리고 31일 날 PC 인플레이터, 그리고 8월 1일 날 7월 달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고, 그 와중에 빅테크들과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나올 텐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게 그 팩셋에서 이번에 나온 어닝 그 예측 인사이트 자료의 첫 페이지에 나온 자료거든요. 자, 이 표를 보면 무슨 느낌이 올까? 자, 이 밑에 있는 진한 검은 색깔이 기업의 현재 forward EPS 추이입니다. 12개월. 네. 앞으로 12개월에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다는 예측치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현재 주가입니다. S&P 500에. 자,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느는 것과 동시에 기업 주가, 그 증시의 주가 자체도 같이 올라 있죠. 그러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S&P 500의 P 레벨이 22.4배라서 이게 여기 나오죠. 예, 거의 5년 평균인 19.9배를 이미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평균인 18.4배도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PER이 높아서 뭐 위험합니다. 너무 올랐습니다. 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만큼 실적이 올라오면서 뒷받침된 랠리도 맞고요. 어느 정도의 유동성도 뒷받침됐고요. 그리고 관세가 타코라고 했었죠. 네. 트럼프가 하나씩 물러나면서 양보하면서 안도 랠리도 겹쳐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제가 예전에 이 실적 시즌 때마다 예전 3% 나왔을 때 이 팩셋 자료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인 경우도 많았어요. 기업 EPS는 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과하게 빠져 있었던 시점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2022년도 여기 맞아요. 보면 네. 맞아요. 22년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나왔을 때도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 기업 이익은 다시 회복이 돼서 상향이 되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과하게 빠져 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그 갭이 다 채워졌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이 표를 보면 팩셋조차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조심하자. 이제는 찰 만큼 찼다. 예, 그리고 저 역시도 조심스러운 예상이고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주까지가 미국 주식을 끌고 갈 거의 마지막 주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잠깐만.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 이제 시작한 지 네. 이제 딱 4주째인데 네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끝물이라고요? 아니, 끝물이 아니고요. 네. 단기적인 약간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올 자리가 됐다. 잠시 쉬어간다. 잠시 쉬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어간다. 네, 네. 잠시 쉬어가는 거지 폭락이 나오고 네. 다 피하세요, 도망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뭐 8월이 되면 네, 조정기가 올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특히 미국의 주가 지수가 한 2, 3년 동안에 네, 거침없이 뛰어왔잖아요. 그렇죠. 잠시 쉴 수 있죠. 네, 하지만 마라톤도 그렇고 잠시 쉰다는 것은 다시 뛰기 위한 어떤 원동력이 필요한데 네. 그렇다면 잠시 쉰 다음에 또 뛰려면 어떤 원동력 때문에 뛸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더 매크로 전문가이신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의 실적일 거예요. 예, 특히 트럼프가 감세를 했던 부분도 일부 기업들 이익에는 도움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도 이미 이번 분기 실적에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녹아져 있을 텐데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달러가 굉장히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저는 이제 짧은 단기 차익 실현성 하락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폭이 클지 적을지는 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계적으로 지금 정도 밸류에이션이 찼을 때는 항상 저는 경험상으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좀 덜어서 현금을 조금 늘려서 대비를 했던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반적으로 강세장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세장으로 가는 가운데 아주 약간의 차익 실현성의 움직임이 8월, 9월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누가 봐도 이렇게 올랐고 여기서 더 가길 바라는 건 사실 저는 욕심이라 생각하거든요. 더 가면 좋죠. 예. 근데 저는 이 정도에서는 좀 이성을 차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적자 성장주들이 굉장히 랠리가 섹터 로테이션이 활발히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도주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드론 관련,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리고 뭐 원자력 관련. 뭐 물론 원자력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정책으로 밀고 있는 종목 어떤 sek터이기 때문에 더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나중에 실적이 후행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네. 여전히 그 정말 소위 말하는 막 하루에 100%씩 움직이고 이런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 랠리의 마지막 모습이 항상 보이는 특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나올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제 의견을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부터 조금은 좀 주식을 덜어내고 조금 이제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8, 9월 잠시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번 주가 말 그대로 빅 어닝 위크입니다. 이번 네.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가 정말 가장 중요한 주고요.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화요일 날, 예, 장 전에 페이팔이라든지 소파이 같은 핀테크 관련된 좀 작은 업체지만 이런 기업도 있고, 스포티파이도 실적이 있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수요일이고요. 예, 보시면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 가상화폐로 가장 핫한 기업이죠. 로빈후드라든지, 예,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인 퀄컴이라든지 램리서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ARM 홀딩스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로블록스가 굉장히 주가가 잘 가요. 왜 그래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예, 다시 그 안에서 활발하게 여러 가지 도입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 콜라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조용히 신고가를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이 좋아해서 가끔 보는데 로블록스 실적도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 새벽 5시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레딧, 예,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코인베이스 너무 궁금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실적은 뭐 이미 지난 분기는 굉장히 좋았겠죠. 중요한 건 이제 가이던스일 거고요. 가이던스와 함께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신규 비즈니스를 어떤 뭐 얘기할 것들이 좋은 게 좀 있으면 추가적인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상당한 지갑 변동이 있을 텐데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금요일 날 새벽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7월 FOMC 직후에 정신 없을 텐데 또 그렇죠. 이런 실적이 주가에 또 다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특히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테크 주요 4개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데 해외 IB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IB들에 대한 빅테크 전망은 이미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안 좋은 요소들은 없을지는 당연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의 코멘트들의 전반적인 어떤 평균을 봤을 때는 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근데 한편으로 또 꼬아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렇게 주가들이 계속 좋을 때
또 상단으로 가고 있을 때 거기서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실적이 기대치보다 많이 상회하지 않으면 실망감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 경우도 많아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미 기대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빅테크들도 항상 그래요. 1등은 잘 나가는 친구들은 기대감이 많잖아요. 저 친구는 무조건 1등 할 거고 무조건 잘해줄 거야. 근데 그것보다 약간만 못해도 차익 실현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게 과거 빅테크 실적 발표 때마다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별 기대치가 없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그랬을 때 예상치보다 살짝만 상회하면 또 급등이 나왔던 패턴이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때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봐야죠. 실적 발표 나오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근데 일단 좀 코멘트를 자료를 좀 보면은요. 메타에 대해서 일단 캐너코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 릴스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뭐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릴스 둔화가 2026년쯤 가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테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제가 계속 메타를 주목해서 보는 거는요. AI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계속 영입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예, 그 챗 GPT를 만들었던 굉장히 그 수장 중에 한 분이 중국인 핵심 그 리서치 하시는 분을 영입을 했다는 게 또 지난주 뉴스거든요. 그래서 메타가 AI 관련된 석학이라든지 똑똑한 연구원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글과 애플이나 이런 데서 영입을 하고 있는 게 최근 뉴스라 그게 당장의 실적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AI 쪽에서 메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얼마 전에 저희 그 역삼지점의 신찬호 과장이 나와서 스마트 클래스를 한번 네.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예, 그 내용이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최근에 언급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레이벤이나 오클리의 모기업을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스마트 기기, 스마트 안경 쪽으로 점점 더 확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미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빅테크 중에 가장 최고가에 있고요. 그만큼 실적 기대도 높은 상태인데, 예,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또 혹시나 실망 매물이나 차익 실현이 나올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보시면 실적 기대치는 높다. 예,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는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성장세도 좋고 우수한 영업이익률도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 반응은 별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애널리스트조차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밀리면 또 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리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조금씩 비중 확대의 기회를 삼는 역발상의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으로 아마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엔 아마존을 조금 더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예,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대비 상승폭이 좀 덜했는데 사실은 클라우드 전체 점유율 1등은 아마존 웹서비스예요. 네. 근데 아마존 웹서비스가 최근에 엔트로픽 투자나 여러 가지 그 점유율이 좀 확대되려는 모습들이 코멘트나 뉴스들을 통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해서 아마존을 최근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 저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빅테크들 세 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코멘트들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부분은 아직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은데 네. 그러니까 1등하고 있는데 시장은 1등하는 건 당연하고 한 개 틀려야지 왜 두 개 틀려오냐. 그러니까 눈높이가 워낙 높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점장님이 보시는 것은 그래도 아마존은 상대적인 우위가 좀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아마존. 네, 그럼 이런 중요한 시점에 지점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미국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또 갑자기 좀 결이 달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번에도 미국 기업 얘기하시고 네. 팜마트 소개해 주셨죠. 맞아요. 저는 약간 청개구리예요. 전래훈 역박사. 좀 덩치가 큰 청개구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늘 S&P 글로벌이란 기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워낙 핫한 기업들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로빈후드도 있고, 뭐 서클, 코인베이스 많습니다. 저도 그런 기업을 소개하려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이제 뭐 저 개인의 의견이지만 저는 이번 주까지는 미국 주식을 좀 끌고 가고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부터는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해서 좀 현금을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차분히 이제 좀 방어주들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는 좀 너무 말 그대로 과한 랠리가 나왔던 과매수가 나왔던 종목들은 좀 차분하게 이제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가운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S&P 글로벌이란 기업이고요.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주 다가오는 질문의 시간. 질문 타임. 자,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님 제가 위에 써놨는데 다우, S&P 500, 나스닥 이 3대 지수의 주인이 누굴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어요? 근데 누굴까요? 방금 전에 힌트를 주셨어요. S&P 500 아닐까요? S&P 글로벌이죠. S&P, 정확하게. 네. S&P 글로벌. 글로벌. 예. 자,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다들 아무도 대답을 못 하세요. 왜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공기 같아서. 예. 자, 다우존스 지수하고요. S&P 500 지수는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S&P 글로벌의 대표적인 그 서비스하고는 지수입니다. 그 S&P 글로벌이 주인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나스닥이 주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차트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스닥 지수 차트가 아니고요. 나스닥 종목의 차트입니다. 나스닥이라는 종목이 자체가 따로- 상장이 되는지 모르셨죠? 네. 이렇다고요. 생소한데요? 다 공기가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생각조차 안 해요. 우리로 치면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코스피가 상장돼 있고. 코스피,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개념이죠. 자, 정확하게는 이 나스닥은요, 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나스닥은 민간 기업을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거래를 하는 거였고요. 나스닥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는 뭐다? 나스닥 지수에 관련된 그 수많은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나스닥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나 보통 QQQ를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나스닥 100 지수 투자하는 네. 인덱스. 근데 저는 보통 나스닥 100도 투자하시지만 나스닥 기업 자체에도 같이 투자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인데, 자, 이걸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 자체가 벌써 생각도 못했잖아요. 내가 익숙하게 공기처럼 투자하고 있는 3대 지수는 불황이 오건 호황이 오건 나는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내 생활 속에 익숙하게 플랫폼처럼 박혀서 익숙하게 쓰는 그 기업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S&P 글로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좀 흥미로운데 사실 S&P 글로벌이나 나스닥이나 어떤 기업을 산다는 건 네.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지 손이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보면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네. 주인이 누구냐? 네. S&P 글로벌이다. 네. 나스닥 지수 쫙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나스닥 기업의 주가 차트다. 그렇죠. 너무나 우상하고 매력적인데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S&P 글로벌에 대해서도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일단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이 점점 쉬어가고 있는데, 예,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짜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요. S&P 글로벌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일까? 제가 아까 약간 방금 말씀하신 힌트를 드렸죠.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자체를 가지고 있는 주인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써놨죠.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를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나증권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산운용사, 그리고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ETF 브랜드 이름이 아이쉐어스라는 브랜드예요. 네. 거의 뭐 50% 이상의 엄청난 마켓시어를 자랑하고 있고, 블랙락이 1년에 관리하고 있는 운용 자산만 제가 알기로는 4경이 넘습니다. 4경. 근데 그 넘는 ETF와 펀드가 벤치마크 삼는 지수가 보통은 S&P 500 지수일 거예요. 그러면 그 S&P 5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쓰고
그 쓴 거에 대한 사용료를 누구한테 줄까? 하나증권에 낼까요? 저한테 낼까요? S&P 글로벌한테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특허료. 제가 지난주에 ARM홀딩스 소개했었죠. 네. ARM홀딩스의 그 로열티 비용을 걔네래죠. 그 회사의 어떤 설계와 이런 걸 쓰고 특허료를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수는 어느 운용사가 어느 은행, 각종 파이낸셜 기업들은 다 씁니다. 그럼 쓰는 대로 그 라이센스 비용을 무조건 S&P 글로벌한테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시장이 급락이 나왔거나 또는 급등이 나왔을 때도 지수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ETF도 투자 많이 하고요. 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주식 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꼭 하나는 뭐가 있다? S&P 글로벌이요? 아니요. S&P 글로벌이 아니라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ETF가 가장 많이 투자하죠. 예를 들면 스파이, 네. SPY나 VO나 IVV 같은. 그러면 그 ETF들이 결국은 S&P 500을 또 복제해서 썼잖아요. 네. 그 사용료를 또 내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왜 자꾸 반복했느냐? 저는 파이낸셜의 구글이라 생각해요. 제가 생활하는 동안에 이 휴대폰을 들고 하루 종일 저는 이걸 쓰는데 저는 이 갤럭시 쓰거든요. 이 안에 안드로이드, 구글의 운영체제가 들어있어요. 네. 그럼 이 안에 구글 지도, 뭐 지메일, 유튜브, 이 안에 수많은 구글의 플랫폼을 공기처럼 저는 그냥 익숙하게 쓰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파이낸셜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ETF를 투자하거나 펀드를 투자하거나 그냥 생활처럼 투자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S&P 글로벌한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기사를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 표를 볼게요. S&P 글로벌이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5개 비즈니스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마켓 인텔리전스. 이게 바로 우리 김도원 위원님 같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네. 예, 소위 말하는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파이낸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보는 그 마켓 인텔리전스가 바로 그런 마켓 데이터를 보는 그런 걸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기사에서 나왔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또 가장 큰 회사였던 IHS 마켓을 무려 50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해서 파이낸셜 데이터 기업으로서 더 공룡 기업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블룸버그는 이 회사께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대표 비즈니스가 이겁니다. 레이팅, 신용등급 평가하는 거예요. 자, 편다송 아나운서께 질문 드릴게요. 글로벌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혹시 아십니까? 첫 글자만. 무디스. 네네, 네. 무디스, 그리고 두 번째는 P. 네. 네, 모르실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피치입니다. 3대 신용평가사가 무디스, 피치,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예요. S&P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인데 가장 마켓 쉐어가 크겠죠. 그래서 신용등급을 레이팅에 부여하고 그걸로 인한 그 해당 부여를 받는 기업들에게 받는 피만 그걸 가지고 남는 마진율이 63%입니다, 여러분들. 신용등급 평가 하나 해주고 받는 돈이요. 그리고 커머디티 인사이트,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뭐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켓 데이터를 또 제공해주고 있는 거. 금 가격, 은 가격 전부 다 S&P 글로벌이 제공해주는 데이터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를 빌려주고 또는 제공해주고 받는 라이센스 피, 그 마진율이 무려 몇 프로다? 70.4%예요. 얼마나 논하는 사업입니까? 빌려주고 알아서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임대료라고 가정을 하면 임대료 수익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70%가 넘어요. 자,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플랫폼으로서 마켓 데이터, 신용평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커머디티 관련된 데이터 쫙 다 주고 앉아서 돈을 벌어요. 시장이 불황이 오거나 호황이 와도 그 금융 데이터는 우리가 계속 쓰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계속 우리는 돈을 주고 있다. 그러면 S&P 글로벌은 금융계에선 공기와 같은 기업인데 없으면 죽는다.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경기를 안 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약간 공공재스럽기도 한데 네. 이게 인덱스 하나 쓰는 게 비싸면 네. 사람들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 실적이나 수익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인데 사실상 MSCI라고 하는 또 2등 업체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MSCI 자체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MSCI는 티커로 조회하시면 나올 텐데 2등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자체가 비싼 건 사실인데 말씀드린 대로 거의 독점력을 이미 몇십 년째 유지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쓰고 있습니다. 비싸도 쓸 수밖에 비싸도 없는 쓸 수밖에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또 임직원들이 보시면 이러실 수도 있지만 워드, 네. PPT, 엑셀 저희가 매년마다 계약갱신을 하지만 매년 그 가격이 올라요. 근데 하나증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하고 갱신하고 또 씁니다. 왜? 대체자가 없으니까요. 한글이잖아요. 한글도 쓸 수 있겠지만 네. 이미 익숙하게 임직원들이 쓰고 있는 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죠. 갑자기 엑셀을 없애고 딴 거 쓰세요라고 하면 위원님도 애널리스트시지만 당황하실 거예요. 네. 쿼리부터 다 바꿔야 되고 엄청난 혼선이 있을 거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익숙한 걸 잘 안 바꿉니다. 이게 그거랑 똑같네요. 엔비디아의 쿠다. 네. 그러니까 락인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그게 깨지려면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해볼까요?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깨질까요? 더 강력한 기업이 나오거나 네. 또는 이 S&P 500이나 다우존스의 인덱스를 안 쓰는 시절이 와야 돼요. 새로운 어떤 기준의 인덱스가 등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인덱스를 과연 지금 등장할 게 있을까?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나중에 나오면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없을 거고, 신용등급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개 회사가 이렇게 서로 경쟁 중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해자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신용등급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약간 변동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수 라이센스 사업이라든지 마켓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독과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자가 아직까지는 깨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가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증여용으로도 좀 오래 길게 사놓고 들고 가셔도 굉장히 무난한 기업이다. 왜 꼭 빅테크만 보시느냐. 파이낸셜 쪽에서도 이 기업이 없으면 블랙락, 뱅가드도 자산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기업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배분해 주시면 나쁘지 않죠. 네. 네, 그럼 각 사업부별 실적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일단은 회사 전체적인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나왔던 공식 자료예요. 자, 잘 보시면 인다이시스 이게 지수 라이센스 사업이죠. S&P 500이랑 다우존스 무려 전년 대비 15%의 라이센스 비용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냥 지수만 빌려주고 로열티 받는 게 1년 동안에 15%가 성장을 합니다. 그럼 그만큼 뭐 시장이 좋아졌고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나 ETF 운용하는 쪽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이쪽을 찾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셔야 되고 커머디티 인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라든지 이런 어떤 지수, 선물 지수, 현물 지수 이런 것들도 제공하면서 난 부분도 9%가 늘었고 그리고 레이팅, 신용평가 가장 메인 비즈니스죠. 신용평가 부분도 8%가 늘었고 마켓 인텔리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회사지만 약간 블룸버그를 떠올리시면 좋다. 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들을 파이낸셜 데이터에 제공해주는 비즈니스 쪽에서도 5% 성장이 있었으니까 전체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 전체 사업부를 합치면 8% 정도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잘 보시면 오퍼레이팅 프로핏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 무려 오퍼레이팅 마진이 50%가 넘어요. 왜냐? 공장이 없잖아요. 제조업이 아니니까. 다 또 AI가 하겠죠.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퍼레이팅 인컴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전체 4개 사업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S&P 글로벌의 마켓 인텔리전스 아까 말씀드렸죠. 파이낸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쪽 사업부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출이 늘고 있었고, 뭐 커머디티 인사이트, 그리고 글로벌 웨이팅, 신용평가 등급, 그리고 다우존스랑 S&P 500 지수 인덱스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늘었었죠. 15% 정도였죠. 이런 부분이 전 사업부 전체적으로 꾸준히 늘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엉덩이 무겁게 꾸준히
그냥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타면서 자사주 매입도 어느 정도 하고 배당도 꾸준히 늘리면서 엄청난 호재가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네. 그냥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있으면 그냥 자기 역할은 꾸준히 해주는 그런 친구.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조정받았을 때 조금씩 시장 비중을 좀 넓혀보시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편인가요? 변동성이 그렇죠.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팔란티어라든지 네, 그런 뭐 종목들보다 그런 데에 비하면 훨씬 더 변동성은 낮죠. 근데 이거 사실 오늘은 이제 저 사업부별로 매출단과 뭐 비즈니스 라인을 쭉 봤는데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문득 제가 S&P 500, S&P 글로벌의 CEO라면 나의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나의 지수를 많이 쓰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블랙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MSCI까지도 내가 지분 투자를 엄청 했을 것 같은데. 지분 투자. 네, 왜냐하면 결국 뒤에서 그 블랙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내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지. 그가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제가 계속해서 뭐 이런 편이 그렇지만 커미션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뒤에서 왠지 지분 투자를 엄청 활발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지분율을 디테일하게 까보진 않았지만 네. 보통 블랙락 같은 전 세계 최상위 운용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위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시가총액이 크고 우량한 기업들의 어느 정도 지분들은 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전략적 지분 투자까지 들어왔는지는 제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히 둘은 굉장히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악어와 악어새 같아요. 정확해요. 네. 블랙락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S&P 글로벌이 없다면 그 시장 주도력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쭉 보면 사실 전래훈 지점장께서 월요일마다 나오면서 숨어 있는 종목들 팔런티어 저는 계속 그 팔런티어 구슬이 깨질 것 같지만 어쨌든 자 그런데 오늘 특히 약간의 글쎄요 스탠스가 미세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역시 잘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1등이 1등인데 이제 시장은 올백 맞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침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조정의 폭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어간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약간은 공격적인 것에서 보수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네. S&P 글로벌을 갖고 오셨어요. 네. 그럼 어차피 뭐 다음 주에도 오시겠지만 네. 제가 계속 의문이 들어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지난주에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아니면 주말에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은 고민이 엄청 많을 시기입니다. 될 거예요. 거의 고점 잡았지 않나라는 우려감도 막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저도 뭐 페이퍼를 먼저 쓰지만 8월 달은 계절성으로 통계적으로도 조정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의 전망이 틀리다면 만약에 나의 전망이 빗나간다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빗나갈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빗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많고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첫 번째는 시장에서 저희 전망이 빗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역시나 또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실적이 다 예상치도 상회하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고 그거 관련돼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심지어 관세 리스크마저도 다 해소가 돼서 중국하고도 협상이 합의가 되고 유럽연합도 이미 15%로 합의가 됐고 그 외의 국가들도 8월 1일 날 전에 다 트럼프에게 수그리고 항복하겠습니다. 양보할게요. 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펼쳐진다면 저희 예상과 다르게 랠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왜? 아까 서두에서 보여드렸죠. 예상 EPS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도 같이 올라 있었는데 그 EPS가 실적 발표했더니 좋고 다음 분기도 또 좋아지네? 그럼 EPS는 더 상향됐기 때문에 빠질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빠질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저는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글쎄요. 변수도 참 난무하고 사실 7월 달보다 8월 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난무하니까요.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 주 시장 분위기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S&P 글로벌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고 싶으신지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S&P 글로벌도 결국은 S&P 500의 지수 인덱스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보면 약간 빠졌다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관세 때문에 혹시나 그 관세 영향으로 S&P 글로벌에 악영향이 갈 수도 있다라는 약간 막연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제가 보니까 특별히 악재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이 기업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는데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인덱스를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테크 기업들 대비 변동성이 조금 더 낮다는 거지 아예 리스크가 없다는 건 아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 비즈니스 말씀드린 3-4개 부분에 압도적인 어느 정도 해자는 갖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서 보시면 너무나 익숙해서 나스닥이 상장돼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기업도 관심 가져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내훈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 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민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민 PB입니다. 네, 월요일마다 찾아오시는 정혜민 PB입니다. 일주일 만이죠? 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전장 정리에 앞서서 밤새 움직인 미국 증시 흐름 살펴볼 텐데요. 유럽과 미국의 무역 협정도 타결이 됐고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화면 보면서 전일 미국장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7포인트, S&P 500은 0.40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24포인트 상승하며 장을 마쳤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EU랑 무역 협상이 나오기 전이라서 EU와의 무역 협상 기대감 그리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AI, 에너지, 데이터 센터처럼 좀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산업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성장 동력들이 시장 전반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는 팔란티어가 올해 주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 20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데커스는 실적 호소로 11% 급등, 그리고 반면 인텔은 부진한 실적과 구조조정 발표로 8.5% 하락 마감하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미국장도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저희 정혜민 PB가 시청자 여러분 보는 정면에 저희 댓글창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댓글이 왔나 봅니다. 부끄러웠는데 자, 본격적으로 국장 흐름 한번 보죠. 제가 쭉 봤더니 삼성전자가 유독
좀 강세고 나머지 종목들이 약간 부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각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네, 이것도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2% 하락한 채 약보합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는 3195.29로 3200포인트 살짝 하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6% 하락하면서 803.25포인트 위치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수급적 요인 보면은 지금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외국인 기관 전체 다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기관은 순매수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개인은 순매수에서 지금 순매도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랑 조금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약보합 수준으로 계속 매수 매도 움직이고 있고 기관은 약 500억가량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계속 변동폭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흐름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들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목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일단 지금 특징주 중에 좀 시세 큰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같이 전력기기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정규작 시작 전에 22조 7,64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장전에 이미 2.7% 오르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와의 16.5조 원 규모 칩 위탁 생산 계약 체결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약이 올해 초 수주 공시기도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공급 계약이라는 점에서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첫 비메모리 수주인데 그게 또 테슬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첫 수주니까 주가가 바로 반영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은 그 코스닥 쪽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이 조금 반응이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흐름도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시장 지금 어떤가요? 네, 잠시만요. 일본은 관세 협상이 뭐 잘 됐다라는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있어서 일본 증시는 글쎄 약간 반등세가 있는 것 같던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에 관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4% 이상 상승을 했고 오늘 장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나 전기전자 쪽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나 금융 쪽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꾸준히 보험 쪽 좋은 모습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혜민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점검해 보면서 흐름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일단 이번 주 자체가 지금 장 시작하면서 제가 움직임 좀 좋게 나오는 종목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아까 드린 종목 중에 하나오션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양호한 실적 발표를 내고 있기도 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조선방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노리면서 기존 주도주 계속해서 모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관세 쪽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 조선업 협력 요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쪽 지금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해서 계속 거래대금 상위순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장전에는 조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카카오페이도 오늘은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된 예정이라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주요 이슈들 보면은 이번 주는 실적, 물가, 금리, 고용, 관세까지 좀 한꺼번에 모든 이벤트들이 모여있는 슈퍼위크 주간인데요. 좀 자세히 보면은 매크로 지표로는 FOMC 회의, 그리고 일본 BOJ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있고 미국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측면에서는 한미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관세 관련 뉴스에 따라서 수급이 좀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개별 종목들 중심 그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된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월 말이기도 하고 또 8월 달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이번 주 예정돼 있는 매크로 이슈와 기업 실적 이벤트 질비하게 집중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자, 오전장을 보니까 사실 모든 이목이 관세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소식은 어떻게 전해들고 있죠? 지금 일단 저희 장 시작하기 전에 EU와의 관세 협상이 나왔잖아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이번 주 내내 좀 중요하게 작용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말에 한미 재무장관 회동 예정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회동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핵심 인물과의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 협상이 이렇게 좀 진전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관세 부담으로 눌려 있는 기업들이 살짝 있는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시장 평균보다 크게 오르는 아웃퍼폼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지금 7월 30일에 FOMC 회의 진행되는데요. 사실상 이번 주 FOMC 회의는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하느냐 인 것 같은데요.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패드워치 기준으로 한 62% 정도 되는데, 저희가 8월 달에 또 잭슨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어주느냐에 대해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례적이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방문차했다 하지만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까 삼성전자 수주 신호탄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시죠. 네, 이 삼성전자 오전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지금 수주 신호탄인데, 글로벌 고객사랑 22.7조 규모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테슬라랑 관련된 거는 그 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삼성전자 위주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기간 자체는 8년으로 조금 긴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첫 수주 공시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주인데 좀 수급이라든지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한테 불안함을 조금 안겨줬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대규모 장기 수주가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 시그널로 해석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 달쯤일까요? 저희 시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는 바닥 본 거 아닌가. 맞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이 워낙 부진했는데 그 실적이 마지막 즉 저점이 아닌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실제 이런 수주에 대한 신호탄들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럼 오후장 집중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후장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 포인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테마단에서 집중해 보면 좋을 섹터들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랑 LNG 부문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일본 간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가 12.5% 발표가 됐고, 이번에 EU와는 15%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자동차에 한국이 지금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세 협상에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 이미 7월에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현대차는 6.39%, 기아차는 7.43%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가지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현대차랑 기아는 조금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NG 쪽 관련주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무역 협상에서 주력 카드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산 LNG 확대인데요. 올해 카타르랑 오만산 장기 도입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면은 이 물량을 전체 미국산 LNG로 대체를 하겠다. 혹은 도입 규모 자체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기대감 자체가 미국과의 자원 협력하는 그 프레임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LNG 운송이나 저장,
설비 관련 주들이 수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원유라든지 LNG의 계약이 장기 계약인데 이제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시죠. 근데 이번에 만료가 된다고요? 그래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번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오늘 EU 관세 나온 것도 보면은 그 투자 금액의 범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범위의 계약 기간이 공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기 계약으로 하면서 좀 큰 금액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LNG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모든 위기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죠. 저 외환시장 흐름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네, 이거 제가 오후장에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포인트로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1378원으로 지금 전일 대비해서는 한 4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초반에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해서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 환율 자체가 1,400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다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나 수급 흐름을 좀 함께 보시면서 오후장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FOMC나 관세 협상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진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수급 방향을 확인하고 이벤트 결과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이번 오후장에는 조금 핵심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글쎄요. 이번 주에 특히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죠. 근데 트럼프의 이 관세 협상은 선부가 후 협상.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결국 리쇼어링, 미국으로의 막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막대한 투자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 미국으로 돈이 흘러간다면 결국 반영하는 것은 외환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달러 환율이 이번 주에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혜민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든든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 11시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